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큰 게이저가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증가 추세에 돌입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17일 18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1167.82달러, 시가총액은 1820억 3916만 달러,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6억 4,467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활성 주소수 온체인 거래량 역시 전날 대비 소폭 증가한 추세인데요. 네, 10만 달러 이상 보유 비트코인 지갑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금액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의 수는 15만 7,210개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트맥스의 CEO 역시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이죠. 비트맥스의 CEO 아더 헤이스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융 완화 정책의 일환인 4차 양적 완화가 올 것이라 전망을 했는데요. 과거 최고치인 비트코인 2만 달러가 다시 올 것을 대비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QE4, 즉 4차 양적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경기 부양책의 최후의 수단으로 그 실용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금리 인하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뉴욕 연방은행이 임시로 530억 달러 규모의 자금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네, 최대 이제 750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콜린 파월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기 감소 우려에다가 이제 GDP 침체로 인해서 미국 경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를 포함한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주시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연말 암호화폐 상승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비트코인 2만 달러, 암호화폐를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분들이라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유튜버 저 또한 그렇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금융업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글로벌 기업 및 투자 은행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가는 중이죠. 네, 작년에는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만들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중국에서조차 CBDC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암호화폐의 안전자산의 입지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죠. 다음 자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과 기술 산업을 전담하는 산업은행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과의 인터뷰 중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출신의 헤지펀드의 운용에서 암호화폐 운용으로 변신한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은 강세 시세에 들어 있다며 경기 후퇴기에 자산의 피난처로 팔리는 금을 보완하는 디지털 골드로서 향후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가 전체가 이제 사람에 비유하자면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직 비트코인은 10세 그리고 이더리움은 4세 상당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원전부터 존재하는 금은 약 3,000세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외에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구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권도 미완성이지만 향후 10년에서 이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 이미 블록체인이 구현되고 있는
게임 업계가 최초의 구현 분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가 향후 3에서 5년 안에 비트코인 같은 완성품에 근접하도록 더 확장하고 구축을 더해서 경제권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언급을 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생긴 지 10년 남짓합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듯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지 수단으로서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화폐 개혁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중국 같은 경우도 미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CBDC를 선택을 했고, 영국 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를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화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국가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베네수엘라에서는 전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밀어주고 있죠. 네, 얼마 전에는 전용 지갑까지 배포를 하면서 페트로 인프라를 서서히 굳혀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 모든 게 얼마 안 된 것이죠. 내년 이맘쯤에는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주류 시장이지만 벌써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비주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왜 이러한 초인류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글로벌 투자 회사인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힘을 쓰고 암호화폐 회사의 투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들이 할 때 하느냐,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하느냐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낼 것입니다. 내년 이맘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현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스톤의 그룹 회장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 비트코인 안 가진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 업체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최근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다면서 향후 비트코인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체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다만 블록체인 기술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일부 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완전히 따로 생각하며 암호화폐는 그저 투기, 도박, 그리고 블록체인은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체제에 익숙해서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별로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전통적인 시장에 있다가 암호화폐에 관심이 가서 공부를 하고 더욱 자세히 보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한번 지켜봐야죠. 나중에 말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면서 1210만 원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9% 상승하면서 25만 6천 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6.89% 상승하면서 38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0위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35.95%라는 이제 경이로운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대비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67%. 하지만 아직까지는 67%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네, 전날 대비 3%나 하락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알트코인은 대상승장, 초입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COO가 이제 비트코인 ETF 신청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네, 미 암호화폐 투자 운용회사 비트와이즈의 CEO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계속해서 나갈 의향임을 표명을 했는데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의 질문에 회답하는 형태로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에 상장을 예정하는 바네크 버전 비트코인 ETF가 미 SEC의 이제 신청을 철회에 대한 비트와이즈의 의지 표명인데요. 네, 바네크는 올해 1월에 이어 이달 두 번째 취소가 되었지만 바네크사의 디지털 자산 부문의 책임자 거박스는 ETF 제공이 최우선 사항임에 이제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ETF 승인을 위한 대처를 계속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버전의 ETF는 바네크 버전과 마찬가지로 승인 기간이 세 차례나 연기가 됐죠. 최종 판단은 10월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COO는 역사적으로 봐도 새로운 ETF 상품이 승인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에도 신청 철회는 때때로 일어날 수 있다. 비트와이즈는 향후도 신청을 계속해서 SEC가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에도 모두 답변할 방침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현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승인이 연기가 되고 있는 ETF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달 10월에는 미 SEC 측에서 비트코인 ETF의 대답을 무조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러한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2018년 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얼마 뒤 9월 23일 벡트의 정식 오픈이 있습니다. 이 벡트의 소식이 ETF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승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연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리플 XRP에 관한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관해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많았었는데 리플 XRP의 상승 및 알트코인의 상승은 바이낸스의 US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을 주도로 움직이고 있죠. 아까도 봤지만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트코인 상승 배경에 이제 18일 출시되는 바이낸스 US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알트코인 상승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네, 18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대비 XRP는 10%, 이더리움은 5%, 비트코인 캐시는 3%, 라이트코인도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배경이 이제 바이낸스 US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US는 이제 18일 계좌 등록을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거래 대상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테더이며 18일에 급상승한 알트코인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언급을 했는데 다음 이제 리플 XRP에 관한 소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런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노미 리플이 파트너십을 체결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책임자 브리앤 메디건이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포럼에서 코인베이스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메디건은 우리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멕시코 페소를 멕시코에 송금하고 싶어 할 경우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달러가 XRP로 환전된 뒤 국경을 넘어 비소 같은 멕시코 현지 거래소로 전송이 된다며 그 다음에 비소에서 XRP가 멕시코 페소로 환전되는 시기다. 머니그램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멕시코 페소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XRP 홀더들은 지금 리플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지 혹은 정식적으로 체결할 예정인지
궁금해하면서 매디건의 발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디어 같은 경우는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해외 송금 비즈니스를 위해 모종의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으나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 리플 XRP의 가격이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XRP 급등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기사에서 나온 바이낸스 US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겨우 이런 소식 하나로 오를 XRP였으면 진작에 올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나마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루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더욱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XRP 상승에 관해서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머니그램과 파트너십 소식에도 꿈쩍도 안 하고 머니그램이 엑스래피드를 출시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루머에 상승을 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네, 리플 커뮤니티에서 반응들을 봤더니 그냥 세령 마음대로 올린다.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였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의 루머는 그냥 추측이죠.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상승 이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XRP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기사들 그리고 확정된 호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런데 꿈쩍도 안 할 때가 대부분이고 호재는 나왔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기괴한 모습들을 본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이번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나 이번 상승이 정말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불마켓으로 가는 초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웰의 영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스웰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네, 만약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스웰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내리꽂게 될 텐데요. 단기적인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한 미국 4대 은행 웰스파고, 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죠. 웰스파고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빠른 국경 간 결제 송금을 위해서 웰스파고 디지털 캐시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거고 그 암호화폐는 미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시범 운영을 내부 결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고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의 비관론자로 꼽히죠. 쥐약, 망상, 조개 껍데기 등으로 비트코인을 표현하고 있는 워렌 버핏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웰스파고의 지분을 9.8% 가진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네, 이 지분 가치는 이제 220억 달러를 하나로 치면 26조 191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버핏의 아이러니한 수수께끼는 블록체인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기술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표명했는데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는 훨씬 적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의 CEO이자 비트코인의 비관론자인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 JPM 코인과 함께 JP 모건 체이스 은행 플랫폼의 DLT 즉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합을 했죠. 네, 웰스파고는 블록체인을 활용을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일 뿐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독점적 시스템 문제는 이제 상호 운용성입니다. 각 은행이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든 간에 이제 매끄럽게 상호작용할 수 없는 한 이제 소비자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DLT의 모든 이점과 특징과 함께 국제 상호 운영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이 웰스파고 이 소식을 들으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이제 코인이 있죠. 네, 리플 XRP입니다. 네, 워렌 버핏에 관한 이제 소식이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이러한 일들을 이제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본인의 오찬 낙찰받은 사람이 암호화폐의 CEO였다는 사실에서부터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을 워렌 버핏 모르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 과연 워렌 버핏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020년 저스틴선 말에 의하면 워렌 버핏과 이제 오찬 일정을 다시금 조율한다고는 하지만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건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자세히 보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나중에 문득 정신 차려보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그렇죠. 어느 순간 집 전화에서 냉장고만한 휴대전화, 그리고 통화만 되는 휴대전화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한날 한시에 이렇게 통째로 변화한 것이 아니죠. 아주 서서히 천천히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암호화폐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가까운 미래에 빠르게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독일 재무장관이 리브라 도입 안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는 병용 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리브라에 대한 수용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페이스북 자체 발행 암호화폐 리브라가 독일에서도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인데 네, 미국에서도 리브라가 돈 세탁이다, 인신매매, 테러 지원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이제 유럽에서도 비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리브라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규제 의사를 표명했었죠. 네, 앞서 이제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청 핀마도 이제 리브라가 통상 은행에 적용되는 것보다 엄격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독일이 그래도 리브라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는 직접 언급한 모양입니다. 네, G7의 의장국인 프랑스도 현재 리브라를 유럽 내에서 꿈도 꾸지 말라고 언급을 했었죠. 리브라 죽이기 참 징한 것 같습니다. 네, 백서에서 이제 주권 통화라는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써서 이러한 문매를 막고 있는데, 네, 과연 리브라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출시도 되기 전에 참 많은 영향력을 뿜고 있는데요. 내년 정식 출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육성을 위한 강력한 결의문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한영 회장이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이 2019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는 이제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대철 총재는 저는 이제 인류 문화의 진화기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과 금융을 발전시켜 2050년경에는 G2 국가가 되어 세계의 경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지금과 같은 블록체인 도입기는 자본주의 경제 100여 년 만에 좋은 기회이고 아울러 다양한 암호자산을 확보해서 미래 부자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부국의 목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제 고려대 교수가 최근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김 교수는 이제 블록체인이 외국에서는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방임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진 세 개의 주제는 협회 김성진 본부장이 AI 및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플랫폼 도입 방안, 그리고 신개념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을 각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행사 후반에는 이제 정부에 대해 블록체인과 암호 자산의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막을 내렸다고 하네요. 네, 한국 블록체인 기업
지능협회 창립이 1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립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그래도 응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성장에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전 아이스하키 선수가 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사기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러시아 청소년 국가대표로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의 은메달 리스트인 아이스하키 선수 이고르 무사토프가 피어투피어 비트코인 거래에서 사업가를 사치한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게 되면 IT 기업 CEO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선수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그는 조수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조수가 전 아이스하키 선수를 대신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는 두 번 다시 보이지 않았고 그의 탈출을 위해 건물의 비밀 입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 CEO는 이제 무사토프에게 간신히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이 범죄는 2018년 처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EO는 이제서야 전직 아이스하키 프로 선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맡긴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사기에 관한 소식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정말 나오지 않는 건데 그래도 이런 암호화폐 사기 한 건 한 건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암호화폐 사기치는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가 나오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국회의원이 니샬 셰티 와지렉스 CEO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과 16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라지브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 니샬 셰티는 라지브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혁신성에 이해가 깊다면서 그는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저스틴 선이 트론이 2주 내에 5개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개가 있는데 트론 프로토콜, 그리고 선 네트워크, 트론 크로스 체인 커뮤니케이션, 트론 익명성 코인 메커니즘, 트론 원체크 블록체인 배치라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내용만 이렇게 써 놓으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원체크 블록체인 배치가 뭔지, 익명성 코인 메커니즘은 뭔지 좀 쉽게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는 트론에 이제 막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좀 알기 쉽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스틴 선 일단은 2020년에 워렌 버핏과 이제 오찬 조율을 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본인 현재 이미지는 바닥에 추락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플로리다 법원이 크레이그 클레이만 소송 증거 개시 마감일을 30일 연장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 법원이 업로드한 문건에 따르게 되면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와 아이라 클라이만 측이 제기한 110만 비트코인 소유권 및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재산권 분쟁의 증거 개시 케이스 마감일을 30일 연장을 했습니다. 양측의 원활한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증거 개시 명령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룩셈부르크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회계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들이 구내 식당에서 특정 모바일 앱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 딜로이트 자문위원인 로렌트 콜렛은 이는 자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네오가 셀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오는 블록체인 확장성 및 D 앱에서 가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네오의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은 예정대로 4분기 내로 이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38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소폭 악화되면서 공포 단계를 지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왜 내렸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이나 오늘 저녁쯤에 나오면은 크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한 번에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16.89% 오른 383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오른 이제 374원. 네,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초입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